나에 살던 송도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에 살던 송도는 이라는 에피소드를 진행하는 이글루. 저는 제가 살던 송도를 이야기하기 위해 온 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벤 씨.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셨던 송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재밌게 또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네. 그 전에 저희가 뭐 어떻게 아는 관계인지를 한번 풀면 네, 좀 좋죠, 좋죠. 더 듣는 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네, 좋아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송도를 첫 파일럿 에피소드 주제로 하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이 있죠. 송도라는 곳이 이제 저와 이글루님이 처음 만난 곳이고, 그렇죠. 그쵸.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왜 송도가 저희가 같이 알게 됐나요? 저희가 이제 동문이죠. 동문이죠. 동문이고, 대학 친구. 예. 성인이 돼서 만난 첫 친구. 그쵸, 그쵸. 멋있다, 그거 그쵸, 되게. 근데 그쵸. 이글루 씨한테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저는, 네. 제 성인지, 학제적으로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네, 학제적으로 이제 성인이 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에피소드, 파일럿 에피소드다 보니, 저도 뭐 할까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제 시작에 관한, 그래서 되게 좋지 않나? 송도란 그쵸. 장소가. 또 우리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이고. 그렇죠. 공감도 많이 되고, 또 그곳에 가고 싶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도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쵸. 그래서 송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 씨의 시선에 송도라는 곳이 어땠는지 한 첫인상이나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신다고. 그렇죠. 제가 약간 부담되는데. 아니죠. 편하게. 그 송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이제 그 이글루님이 처음 만나게 된 곳인데, 그렇죠. 이제 어떤 뭐 지역에 산다라고 하기는 애매하고 이제 학교에서 같이 살았던 거죠. 기숙사 생활을 어떤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몰려 살게 되는 그런 기숙사였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침 이제 이글루님이랑 저도 같은 학과여서 그렇죠. 우리 둘 다 이제 송도에 살게 됐던 거였죠. 근데 이제 기숙사다 보니까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처음 기숙사를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뭔가 되게 설레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첫 독립이고 막 그리고 집 밖에 나서 처음으로 살아보고 또 송도 기숙사는 심지어 서울 사는 애들도 거기까지 와서 사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한테는 약간 그렇게 새로운 공간은 또 아니긴 했어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기숙사를 나와서 살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냥 기숙사에서 사는 생활, 뭐 집 밖에서 사는 생활이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는 그렇게 새롭지가 않았는데, 근데 약간 그 새로움이 있긴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말입니다. 기숙사를 살면은 이제 보통 같은 나이 학생들 끼케봐야 이제 한 1년 꿇어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랑 같이 살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따가도 룸메이트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공교롭게도 이제 1학기 때 지냈던 룸메이트랑 2학기 때 지냈던 룸메이트가 둘 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많은 아니고 한 2살 1살 많았던 그런 형들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게 저는 기숙사가 살면서 약간 되게 까탈스러운 편이거든요. 막 애들이 청소를 안 해. 막 그러면 막 화내고 막 빨래통을 안 비워. 막 그러면 또 화내고 바닥에 막 빨래가 쌓여 있어. 이러면 막 화내고 이런 편이었는데 근데 약간 이제 저도 모르게 나이 의식이라는 게 제 내면에 이제 있다 보니 그 K 파워에 이제 밀리셨군요. 이제 K 파워에 너무 파워 게임. 이제 K 파워에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약간 느낌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송도라는 데가 그리고 뭔가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인서울 대학이었단 말이죠. 그 학교가. 그렇죠. 인서울 대학인데 분명히 저는 지방에서 살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을 간다, 상경을 한다 라는 마음이었는데 나 가가지고 대학을 갔더니 아니 서울까지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는 곳이었던 거예요.
맞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되게 약간 억울한 곳. 아,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분명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뭔가 하는 게 있긴 있는데, 뭐 미팅을 한다, 막 동아리 활동을 한다, 막 음. 학과나 학교 행사를 간다, 막 이러면 1시간 반을 막 가야 되고, 심지어 저는 아, 이제 여름 겨울에 그 송도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계절학기를 일부러 들었단 말이에요. 신촌 계절학기를. 맞죠, 맞죠. 기억납니다. 신촌이라고 하니까 너무 저게 되나요? 네. 네, 상관없죠, 사실 뭐. 그쵸? 뭐 상관이 없어. 그 서울 캠퍼스에 있는 계절학기를 들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셔틀이 있어도 막 제가 심지어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다 들었어요. 어? 진짜요? 그래서 7시 반에 송도에서 셔틀 타가지고 서울까지 간 다음에 어? 9시부터 이제 그 끝나는 수업이 아마 5시 수업이었을 거거든요. 5시 수업까지 다 듣고서 이제 다시 송도로 돌아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이 내용은 처음 들어요. 그 모든 과정이 아주 비밀리에 진행이 됐었네요. 그렇죠. 아주 비밀리에 어. 아주 비밀스러웠던 계절학기였죠. 어, 그랬습니다. 어. 그랬던 곳이었고, 그래요. 예. 그럼 이제 그 K 파워 게임 얘기를 하시면서 예. 룸메이트 얘기를 하셔가지고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K 파워 게임. 네. 음. 그죠. K 파워 게임. 그죠. 나이 경쟁. 그죠. 짬이라고 하죠. 그 약간 그 이상한 게 전 룸메이트 운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친구들은 이제 룸메이트를 만나면은 되게 지금 그 제가 그때 1학년 때니까 그죠. 20살 때니까 지금이 제가 8년 전이란 말이죠. 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8년 동안 아직도 자기 송도 룸메이트랑 연락을 하고 정말요? 아직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는 1학기, 2학기에 서로 다른 룸메이트가 있었고, 심지어 그 두 사람은 나랑 거의 교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룸메이트 운이 좋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그 처음 룸메이트 A 씨를 생각을 해보면 네네. 봅니다. 이제 1학기 입사를 하자마자 처음 본 룸메이트였는데, 일단 첫인상부터 뭔가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인터넷에 떠도는 군대에서 만나면 안 되는 관상의 선임. 아니, 그런. 오히려 정반대로. 아? 처음에 방에 갔는데 제가 2월 28일인가 들어갔거든요. 네네. 근데 한 나흘 가까이 룸메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저희 기숙사가 2인실, 3인실이 있었는데, 맞죠, 저는 맞죠. 2인실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2인실에 들어갔는데 한 명이 룸메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룸메이트가 없는 거야. 뭐지, 나 룸메이트가 없나라고 했는데, 좀 지나서야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더니 나 룸메이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한 학번이 높았는데 한 학기를 휴학을 하시고서 복학을 하신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뭔가 이제 약간 그 이제 첫 인상이 뭔가 그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원빈을 닮았다. 이것도 처음 듣는데요? 원빈을 닮았어요. 정말요? 그 원빈의 느낌이 있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페이스북 친구였는지 페이스북 친구 추천했던지 모르겠는데, 막 프로필 사진 댓글에 그런 게 있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원빈 닮았다.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막 이랬는데. 엄청난 분과 이제 4개월을 보내셨네요. 네, 그쵸. 송도 원빈. 네, 아무튼 그런 분이 있었는데, 사람은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좋고 되게 뭔가 이렇게 막 학기 말에 막 친해지지 못해가지고 아쉽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근데 뭔가 전혀 접점이 없던 분이었죠. 그분은 그쵸. 뭐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구기종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 뭐 나이도 나보다 그때는 뭔가 나이가 한 살 많은 게 되게 그쵸.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뭐 나이도 한 살 많으시고 접점도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한 학기에 거의 이제 한두 번 마주치는. 마주쳐도 대화를 하는 일이 없는. 그 흔히 말하는 남보다 못한. 그쵸. 남보다 못한 나의 가족. 그쵸. 그분은 이상하게 제가 방에 들어와 있는 시간에는 방에 안 들어오고, 제가 방에 없을 때는만 방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생활 패턴도 안 맞았던 거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전혀 친해지지 못한 채,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는 채로 미스터 평행선으로 부르죠. 미스터 평행선은 이제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형과는 이제 그 형이라니까 무슨 로맨스 같네요.
그분 네, 그분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 사람. 뭐 그 형, 그쵸. 그 그 형도 형은 아주- 이제 뭐 친해지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말을 들은 채로 이제 여름이 옵니다. 근데 여름 학기에는 기숙사 잔류를 했어요. 여름 학기를 듣는 사람만 기숙사를 잔류를 할 수 있어. 맞죠, 잔류를 맞죠. 했는데 근데 잔류를 해도 방을 바꿔야 됐어요 그때. 응? 저 기억납니다. 잔류자들은 전부 한 동에 몰아놔야 돼가지고 아, 그 몰려야 되는데 기억납니다. 저는 A동이라는 데에 있었는데 그쵸. A동에서 C동까지 가려면은 건물을 2개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아, 바로 가는 그게 맞다, 없었어요. 맞다. 아 있었나? 근데 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구름다리인지 뭔지 건너갔던 네.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일단 애를 먹었고 딱 근데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때 잔류했던 양반은 그때도 형이었나? 그때도 한 살 형이었나 동갑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그 B씨라고 하죠. 그렇죠, B씨는 B씨. 뭔가 호탕하진 성격이긴 했는데 뭔가 아, 혹시나 친해지지 못하는 채로 그때 친해지지 못했던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제가 유난히 여름방학 때 잔류를 한데 사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학교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싶다. 그쵸. 또 서울에서 또 좀 더 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아니면은 본가로 내려가시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서울 사람들이랑 이제 약속을 잡는 빈도가 많았던 거죠 그때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잘 안 들어오는 일들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안 친해졌던 게 확실히 있죠. 그리고 막 그 B 씨는 제 기억으로는 평일에는 기숙사에 있다가 뭐 주말에는 집에 갔나 뭐 그런 식으로도 계속 써가지고 그래서 잘 못 봤다. 근데 재밌는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네요. 제 많은 성인 남성들이 그렇듯 저도 이제 20살쯤에 그 이제 처음으로 흡연이라는 걸 해봤었는데 네. 그 이제 제가 송도에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캠퍼스를 밤 산책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쵸. 제가 그 밤 산책을 하면서 이제 담배 한 대를 이제 태우고 하는 게 이제 어느 한 시기의 습관이었었거든요. 그 여름쯤에. 낭만이 있네요. 낭만이 있는 그래가지고 습관이네. 이제 서랍을 열면 담배 한 갑이 있다. 뭐 그랬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담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떤 여름 밤에 제가 뭔가 되게 동아리 선배를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네. 밤을 샜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담배를 몇 대를 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고주망태가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 침대 앞에 제 침대 앞이 제 침대 위에 니은자로 누워 있었어요. 니은자로 누워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니은 누워 있었다고요? 네, 엎드려 있었죠. 정확히는 니은자로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막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종아리 부분만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고개가 침대가 아니고 고개가 바닥 쪽으로. 네, 고개는 바닥에 그냥 박혀 있고 내 무릎은 굽혀져 있는 채로 엎드려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어디 벽에 기대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려 있는 채로 그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일어났더니 B 씨가 되게 일어났냐고 하면서 하고 웃고 있길래 내가 어떻게 된 거냐. 네가 들어오는데 네가 이렇게 자더라. 전 들어온 기억이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왔냐라고 했더니 아니 그 이제 어쩐지 이제 담뱃갑이 제 근처에 있었는데 빈 담뱃갑인 거예요. 네. 제가 그 C동 밖에 유리문 앞에 새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 출입이 안 됐었죠. 네, 새벽에. 그 통금 시간 때문에 출입이 안 돼가지고 통금 후에 들어가야지 하고 거기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다. 그래서 거기 앞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막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이렇게 이 춤 뭐지? 이렇게 로봇 춤인가요? 예, 로봇 춤처럼 이제 팔을 들고 담배갑 손에 든 채로 이제 전환을 이렇게 까딱까딱 흔들면서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네. 평상시에 벤 씨의 이미지와는 네. 정말 매칭이 안 되는 네. 되게 젠틀맨이시거든요. 정말 제가 네. 보기엔. 근데 그래서- 그냥 로봇이셨네요. 그 당시에는. 네, 그렇게 담배값을 흔들면서 발견된 주정뱅이 박모 씨의 이야기가 B씨와 있었던 가장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즐거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즐겁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그거를 이제 그거를 경비열 씨가 보고서
그대로 저를 이렇게 데리고서 방에 던지고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무튼 뭐 술 얘기는 이따가 다시 또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고서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됩니다. 저는 이미 1학기에 있는 룸메를 보내버렸으니까 2학기도 새로운 룸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친해질 수가 없죠. 아, 이분이 또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컴퓨터 게임. 네, 게임을 밤새서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아, 저는 되게 일찍 자는 타입이었어요 그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괴로운데 그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없는 시간에만 게임을 하거나 아. 아예 다른 친구 방에 가서 자거나 막 그랬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식사 한 번도 한 기억이 없어요. 아까 그래도 A 씨 같은 경우에는 같이 치킨이라도 한번 먹었거든요. 오, 근데 C 씨랑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심지어 이제는 이름마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A 씨가 2차원의 평행선이었으면 3차원에서의 평행선이었네요. 그 꼬인 관계라고 그러죠. 네, 꼬인 관계. 네, 그런 어, 네, 그래서 그 룸메이트 나이가 다른 룸메이트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대학에서 룸메이트를 가진다는 것 그러니까 같은 학과 같은 반도 학과도 나이도 아닌 그쵸. 사람과 같이 이제 학교 건물에서 산다는 게 되게 이상하고 어려운 경험이구나 를 그렇죠. 깨달았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그 나이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살, 2살이 되게 크게 느껴지고 맞아. 저도 같은 저희 동기잖아요. 아 그죠. 저보다 이제 나이가 2살이나 많으신 하늘 그쵸. 같은 동기님이신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저도 내가 형이다 아 그런 거였어요? 라는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게 형이어서 동생으로 부리겠다기보다는 나이 차이가 크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그쵸. 근데 그 당시에 1살, 2살 차이 나는 분과 생활을 같이 하면 더 많이 불편했을 것 같긴 해요. 아 그쵸. 아니 네. 나는 심지어 이제 막 가족이랑 살던 것도 아니고 아, 같은 나이 그쵸. 애들이랑 막 음. 3년 내내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분을 뵈니까 되게 어색했죠. 또 형 대접을 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 친구처럼 돼야 되는지 그런 게 더 어렵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그분들과는 같이 나눈 이야기가 꾸려나간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은 네. 벤 씨가 독립적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아 일들을 그죠. 하셨으면 사셨을 것 같은데 네. 뭐 그 어떤 것들 하셨는지 소개를. 사실 이게 할 얘기가 뭔가 이제 막 섞여 있어가지고 네. 뭐 하기가 애매한데 동아리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동아리죠. 네, 동아리죠. 동아리. 예, 그 이제 많은 대학교들이 그렇듯 저희도 이제 개강 초에 이제 아, 그렇죠. 3월 첫째 주에 막 동아리 박람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렇죠. 호객행위를 하죠. 그쵸. 저는 특히 이제 당시 이제 학과도 학과이고 원래 지망하던 학과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인문학, 철학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그런 것보다 좀 실천적인 것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좀 더 그래서- 퍼포밍이 있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회가 있길래 아. 사회과학 동아리를 근데 거기는 그런 운동권 사회과학 동아리는 네네. 아니었고 이제 약간 학술적 사회과학 동아리였는데 네. 거기를 가보자라는 생각이 아. 딱 들어서 동아리 박람회 때 거기 공개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거기 이름을 딱 썼었어요. 근데 거기 쓰려고 했어요. 네. 쓰려고 했는데 마침 그 옆에 있던 게 이제 그 인문학 동아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도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두 동아리가 이제 같이 연합해가지고 송도 회원들끼리 활동을 시키니까 아무데나 와도 되고 둘 다 와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회과학회 회장님만 계셨고 인문학회 회장님이 자리를 비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과학회 회장님 저한테 그 말을 했거든요. 알겠다 라고 이름을 쓴 뒤에 이제 네. 어쩌다 보니까 인문학회에다가 둘 다 사인을 했어요. 그렇죠. 뭐 같이 하라니까.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사회과학 거기는 안 가게 되고 왜 안 간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렇죠. 꽤 전 일이네요, 또. 곧 8년 전 일이죠. 8년 전이네요. 그러다가 또. 어쩌다 인문학회 거기만 가게 됐었는데 첫인상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문학회가요? 예. 충격적이었던 게 동아리왕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거기에 있던 사람이 전부 다 해서 저 포함 5명인가 그랬고 기존 회원이 2명인가 3명인가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뭐 프로젝터 이런 것도 아니고 노트북도 한 15년 전에 나왔을 것 같은 노트북에다가 겨우 화면을 띄워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 약간 그 엄청 두터운 노트북으로 하는 예. 랜선 꽂아서 인터넷 하는. 예. 너무
예, 약간 그 첫인상이 엄청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그날 만난 사람들이 좋아서였을까? 거기에 그냥 가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됐죠. 그렇게 그 이제 저희 학교 인문학 동아리, 이제 철학 동아리와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죠. 그렇죠. 되게 오래 하시고 아, 맞아요. 제가 되게 오래 했고 사실 그게 되게 별게 아닌데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벤 씨의 네. 몇 년간은 그 활동에 되게 집중하시고 아, 그렇죠, 그렇죠. 책임감을 많이 갖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귀감이 됐었거든요. 아, 귀감이 됐네. 왜냐면 벤은 그 열정을 갖고 저걸 하는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네. 그 정도의 임팩트를 저한테 줬던. 근데 그 열정인지 눈이 멀었던 건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하. 가령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송도에 사는 학생들은 네. 0.5학점짜리 과목을 한 학기마다 하나씩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맞죠. 그 하나를 들으면 그러니까 1학기, 2학기를 들으면 1학점이 되는 거고 그렇죠. 0.5학점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2학기에 세미나 시간과 아. 그 0.5학점을 따기 위해서 있는 활동들이 주로 열리는 시간이 겹치게 됩니다.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왜 그런 선택을 그래가지고 동아리를 가기 위해서 저는 그 0.5학점을 버리셨나요? 버렸죠. 그래가지고 제 저- 졸업학점은 135.5학점이거든요. 저도 사실 1.5예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런다든지. 그리고 제가 음악을 좀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맞아요. 여름방학에 그 B씨, 제 담배값 흔드는 걸 봤던 B씨와 네. 살 때 제가 중고로 좋은 베이스 하나를 구하게 돼가지고 아. 한참 베이스를 하자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 이제 중앙 밴드 동아리, 메탈 동아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저희 학교에. 그렇죠. 거기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헉? 면접을 봤어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실기 면접. 예, 면접을 봤어요. 근데 면접을 보고서 뭐 근데 곡도 메탈도 아니고 무슨 그 이제 자코 파스토리우스의 치킨이라는 뚠디디루뚜뚜루뚜뚜 뭐 이런 펑크 노래거든요. 펑크 노래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진짜 처음 듣는 얘기네요. 면접에서 그 장르를 신경을 안 쓰나 봐요. 아무튼 아. 됐어요. 됐는데 그것도 또 이제 그 총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총회라고 이제 개별 합주 말고도 전체가 다 네. 모이는 일정이 있나 봐요. 그게 이제 매주 목요일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공교롭게도 동아리 활동이 목요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동아리라는 건 그 인문학회 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문학 동아리 활동이 목요일에 있었어요. 겹치니까 그 밴드 동아리 분한테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이상하게 그 동아리 맹목적인 면이 있었다. 아무튼 그랬는데 네. 그랬단 말입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약간 그 정도로 약간 전공 생활하듯이 과 생활하듯이 동아리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막 그러면서 그쵸. 아까 말했던 그 사회과학계 사람들이랑 결국에는 그 이제 같이 연합 동아리가 있었는데 네, 송도 네. 지역에서 거기서도 그쪽 사람들 많이 알게 되고 송도에서 주로 지냈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제 연합 사회과학 동아리 사람들, 인문학 동아리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는 맨날 그런 사람들 술 마시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낭만의 시기네요. 그러니까 낭만의 시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거기에서의 추억들은 그런 사람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되게 열심히 했던 게 그래서 아까 그 노트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네, 프레젠테이션이 안 되고 그래서 여름쯤에 뭐 예산이 생겼다 회장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프로젝터를 달아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생겼다라고 하길래 그 프로젝터를 사고 스크린을 달자라고 했어요. 스크린을 누가 달 거냐? 설마. 제가 달았습니다. 드릴을 사고 천장을 뚫고 앙카를 박아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 동아리에는 있는 스크린이 벤- 스크린이 있는데 네. 그 제가 다는 겁니다. 벤 씨가 시공을 하신. 예. 그 밥 더 빌려라는 옛날 그 클레이 만화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밥 아저씨라고 이렇게 레미콘 차 몰고 이러시는 분 있는데 네. 상당한 그 어떤 뭐라 해야 돼 메케닉한 능력이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드릴 들고 다니고 막 망치 들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뚝딱 네. 벤 더 빌더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아리 활동, 과 활동 마냥 했던 때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과 사람들이랑은 별로 이제 접점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학과 사람들이랑 분명히 그러니까 연락을 하거나 이제 같이 다니거나 했던 적이 있긴 있었는데 네. 그렇게 막
학과 사람들이랑 친하게 됐나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편 이제 아까 사회과학 동아리를 같이 연합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들이 알고 지낸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운동권이 있었다. 따단? 아, 근데 뭐 아니다. 아닌가요? 아니다. 뭐죠? 그게 아니에요. 이거랑 아주 별개의 얘기인데. 네.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하는 나중에 거니까요. 얘기를 하죠. 다른 동아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제. 동아리 사람들. 저희 동아리에는 이것도 운동권 얘기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아리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송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중앙 동아리가 된 보드 게임 동아리가 하나 있어요. 혹시 저 타로 봐주신 그 동아리인가요? 아니 타로 받으렸던 건 인문학 동아리입니다. 아, 그런가요? 거기서 네. 제가 철학자 타로 덱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선물 맞아요, 받으렸죠. 거기는 보드 게임 동아리였었는데 네, 네. 그 보드 게임 동아리가 송도에 있었고 그때 한 2기, 3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신생 동아리였네요. 예,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 보통 밤을 샐 때는 거기 동아리방이 좋았거든요. 매트도 깔고 그래서 오. 밤새고 술 먹고 하는 걸 거기서 다 했어요. 거기서 다 했고 그 사람들이랑 뭐 밤에 산책도 자주 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친하지 않네 생각해보니까. 하긴 이게 또 어떤 자신의 코어적인 거를 나누는 사람들이랑 더 친해지지. 좀 성향이 맞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 맞아요, 맞아요. 같이 논다고 해서 꼭 친해지는 건 또 아니고. 예. 맞아. 어떤 마음을 주고 말고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예.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년을 알고 지냈지만 모르는 디테일이나 벤 씨의 모르는 관계들이 꽤 있네요. 그렇죠. 제가 송도에서 이제 관계를 여러 개를 만들고 네, 살았었어가지고 그랬죠. 저의 경우엔 벤 씨가 아시는 게 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뭐 제가 잘 물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같이 뭐 시간을 어떤 특정 시간 보냈지만 전 좀 관찰자의 입장이었거든요, 송도에서. 예. 그래서 다른 친구들 보면은 참 잘 놀러 가고 술도 많이 먹고 또 저희 때는 저희 때는이란 말이 나오네요. 네. 그 노상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실직고를 하자면은 제가 송도에 처음 들어갈 때 70kg였는데 송도에서 나올 때 90kg였습니다. 응? 그러니까 정말요? 1년 사이에 20kg이 이제 증량을 한 거죠. 저는 기억이 안 나죠. 왜? 네. 너무 자연스럽게 계속 봐서 그렇죠. 그런가? 그게 엄청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처럼 자꾸 이렇게 몸집이 커졌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도를 저를 살찌운 동네라는 생각을 해요. 송도에 그 약간 대해서. 네. 그런 거 아시죠?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그렇죠. 나를 살찌운 건 파라리 송도였다. 나살송.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서 술을 사실 가장 마시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인문학 동아리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별개로 이제 과 선배 모 씨에게 뭔가 과 선배인 모 씨를 도와주러 갔다가 알게 된 어떤 친구로부터 생긴 그 운동권 개 친구들이 좀 있어요. 무브먼트를 네. 좋아하는. 그 친구들과 인문학 동아리 친구들과 사회과학 동아리 친구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뭔가 같이 자주 술을 마시고 다니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오, 당시에. 이것도 새로운 사실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8알 중에서도 나를 살찌운 것은 또한 8알이 그들이었다. 그래서 6할 4푼이 그렇죠. 6할 4푼이 그들이었다. 네, 그런 건데 이제 살찌운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한번. 네. 지금 송도에는 이제 해를 품은 부대찌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진짜. 저희가 거기 있을 때는 회를 품은이었거든요. 바뀌었나요? 그렇죠. 원래는 회를 품은이었고 맞아요. 회를 실제로 팔았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해를 품은으로 바뀌었어요. 아주 회 안 파시나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거기 부대찌개집은 뭔가 아까 말했던 그 운동권 친구들과도 뭔가 연이 깊은. 그쵸. 약간 열혈 느낌도 있고 들 끌어오르는 이미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총학생 회장님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그분이랑 건배를 한다든지 막 그런 재미난 일이 있었다. 연대 오바마. 에?
총학생회면은 아. 연대 오바마 프레지던트. 프레지던트니까 연대 네. 오바마 연바마와 또 그쵸. 이제 저를 살찌운 거 거기서 부대찌개가 참 맛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부대찌개를 틈만 나면 먹었었는데 소주를 항상 마시면서 이제 제 간과 이제 이런 것들이 상하게 했던 기억이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은 깨달았어요. 저는 부대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 그리고 부대찌개는 살이 찌는구나. 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도 종종 드시나요? 부대찌개? 네. 잘 먹죠. 아, 정말요? 네. 근데 그게 1인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음식이잖아요. 2인분에서 3번 나눠 먹기도 하고 아, 아니면 같이 가가지고 먹고 집에서 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또 이제 저에게 아까 말했던 사회과학 동아리의 어떤 친구 한 명은 지금 연락을 안 하긴 하는데 저한테 새로운 요리의 장르를 알려줬던 친구였어요. 그거는 이제 1인 쟁반 짬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땡궁 땡반 짜장이라는 어떤 가게에서 이제 쟁반 짬뽕을 팔았었는데 거기 네. 쟁반 짜장 전문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쟁반 짬뽕 짜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2인분 커다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먹기 힘든. 거기는 1인분 커다란 게 나왔어요. 먹기 힘든. 그러니까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1.5인분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역시. 근데 이제 괜찮다. 일요일마다 뭘 먹을까 하다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면 그거 좀 먹자. 거기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시켜 먹었던 배달 음식이 되게 많거든요. 백반도 있고 무슨 뭐 탕류 뭐 같은 가게에서. 아니요 그 동네에서 네네. 네, 그리고 뭐 제육볶음 뭐 그런 거 많이 제육볶음 뭐 그런 거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 그건 쟁반 짬뽕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 음식이다. 그만큼 쟁반 짬뽕은 위험한 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그리운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위험하다. 오늘 먹고 싶어요. 오늘 지금 당장 집 가가지고 우리 자금성이라고 중국집 있거든요. 거기 네. 가가지고 시켜버리고 싶어. 그렇습니다. 약간 좀 불쑥불쑥 생각나는 예. 그런 음식이군요. 뭐 이제 부대찌개가 소울푸드고 쟁반 짬뽕이 아직도 나에게 이제 가슴을 울리는 음식이라면 이제 실제로 그 송도를 상징하는 음식은 치킨이었던 것 같아요. 치킨. 그렇죠. 네, 치킨. 사실 미쳤죠 그때는. 거기 사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로 이제 호평을 받을 치킨들은 절대 아닌데 그쵸, 그런데 그쵸. 뭔가 그 어떤 치킨집 사장님은 이제 치킨을 팔아서 페라리를 샀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기억납니다. 위대한 치킨집들의 경쟁이 있던 곳이었잖아요. 그 어떤 치킨 삼국지. 네, 거기서 이제 그렇죠. 송도를 세 개로 분할해야 된다. 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XX 치킨, 네. 이제 땡립 치킨, 강모동 치킨. 기억이 다 나네요. 저도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앞에 두 개 이제 XX 치킨이랑 땡립 치킨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보통 주문해서 많이 먹었고 네. 그 강모동 치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가지고 먹는 거였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에 있던 맞아요. 단지에 거기죠. 네. 그래서 단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강모동 치킨은 근데 다른 치킨들은 사실 그냥 소울푸드 같은 느낌이었다면 강모동 네. 치킨은 또다시 저한테 좀 새로운 뭔가를 알려준 곳이었는데 그게 20살이잖아요. 그쵸. 이것도 아까 말했던 그 쟁반짜장 친구랑 같이 갔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이 재산이다. 전 재산을 잃었군요. 아이고 저는. 죄송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전부터 원래 있던 것 같긴 한데 20살이니까 처음 알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맥주 타워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맥주 타워요? 예, 소맥 타워, 맥주 타워 뭐 그렇게 불리는 건데 네. 이렇게 탑처럼 생겼어요. 탑처럼 생겼고 생맥주가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이렇게 레버가 있어서 따라 마실 수 있는 그런 타워형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그 퐁듀 같은 거. 퐁듀 정수기 같은 거. 맥주 정수기 같이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게 있어요. 탭이 아예 테이블에 박혀 있는. 아니요, 그게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플라스틱으로 기다란 아크릴 관이 있고 거기에 레버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정수기 레버 같은 게 달려가지고. 맥주 과학실이네요. 그쵸. 맥주 플라스크 같은 그치.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있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되게 혁명적인 거예요. 와, 이런 감성템이 있나. 심지어 약간 불도 들어오거든요. 솔직히 20살의 마음을 뒤흔들기엔 네, 그러니까.
너무 충분하네요. 예, 그래서 그때는 그거를 맥주 타워를 먹기 위해 그 강모동 치킨을 자주 가고 막 이렇게 뚜껑이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네. 한 세 잔 마신 다음에 소주를 2병 시켜요. 소주를 그대로 거기에 붓습니다. 섞어요. 하면 소맥 타워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는 90kg까지 찐 거죠.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런 생활을 막 매일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사람이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낭만의 시대다. 네, 낭만. 낭만의 시대다. 한편 이제 그 땡땡 치킨에 대해 XX 치킨에 네, 네. 대해서는 좀 치킨 도둑 아. 같은 적이 사실 치킨 도둑이 아닌데 치킨 도둑은 아니고 이제 저희는 커뮤니티 룸이라는 공용 방이 있었잖아요. 저 지금 소름 돋은 게,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뭐라 해야 되지? 한 8년 만에 진짜 어디서 봤는데? 이런 사람을 길 가서 봤는데 서로 같은 느낌이어서 반갑게 인사한 느낌. 네. 커뮤니티 룸이라는 커뮤니티 단어가 룸, 네. 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있었죠. 거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해리포터처럼 이제 기숙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어떤 시인의 이름을 박아놓은 그 기숙사에서는 그 기숙사에서는 이제 공용 냉장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시일반 자린고비 뭐 그런 종류의 냉장고 이름이었는데 특정한 칸에다가 음식을 넣어놓으면은 내가 먹다 남겨서 버리려고 아까운 거니까 알아서 먹어라라고 넣어놓았던 거였어요. 저 기억나요. 모든 그게 그 하우스 사람들이 같이 먹으라고 넣었던 거였는데 그쵸.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A동에 있고 그거는 B동에 있었는데 제가 운동하러 갈 때는 B동을 지나가가지고 갈 수가 있었어요. 네네네. 가는 길에 거기 냉장고를 쓱 열면은 반드시 그 XX 치킨이 한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건 크림 어니언 맛이었거든요. 폭력적이죠. 크림 어니언 맛 다리 부분 커다란 거를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입에 딱 넣고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며 가는 거죠. 그렇게 치킨 도둑 박모 씨가 송도에는 있었다. 근데 뭐 엄밀히 뭐 도둑은 또 아니죠. 도둑은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행위가 그쵸, 약간 도둑 같다. 그쵸, 괜히 찔리는 그쵸. 건데 또 나름 또 재미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먹으라고 둔 건데 그쵸. 실제로 먹으라고 둔 거예요. 그거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선생님이 질문 있는 사람 손 들고 발표해 했는데 질문해도 되는데 아무도 안 해. 맞아. 근데 내가 해버렸어. 그거는 죄책감이 들죠. 그쵸. 그런 느낌이었네요. 해도 근데 되지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손도 갔다 온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그 과동기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이들 지워 얻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다들 사람 마음이랑 다 비슷합니다. 그쵸. 그 사람 사는 게 또 태양 아래 또 새로운 거 없다고. 네, 그렇죠. 제가 한 잘못은 분명히 누군가가 이전에 했던 잘못이기도 하고 그쵸. 잘한 것도 그렇고 네. 그 죄책감 느끼실 필요.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죠. 당당하면 안 되는데 사실 또. 당당해도 되죠. 그런가요? 뭐 만약에 있었는데 네. 박스째로 들고 갔다. 그러면 약간. 그러면 이제 좀 진짜 도둑이지만. 근데 오히려 박스채로 둔 건데 박스채로 가져간 게 맞지 않나? 하긴 냉장고를 들고 간 게 아니니까 그렇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콜라도 있었거든요. 치킨 먹으면 콜라 오잖아요. 그쵸. 그 XX 치킨은 늘 펩시 콜라를 줬어요. 펩시 콜라도 이렇게 손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시고서 놓고. 막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먹은 게 맞네요. 정말 부끄러운 어린 날의 조상. 아니요, 저는 너무 즐거운데요.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왜냐면 오래 봤지만 새로운 이야기들을 듣게 돼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또 사람도 얘기하고. 하나 더 있어요. 더 있으신 거 네. 저 할 수 있는 게 더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길에서 술을 마시는 게 그 캠퍼스에서 흔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강의동 건물 아래에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랑 벤치가 있어요, 거기에. 강의동 아래요? 네, 강의동 아래 테이블이 있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 있어요. 네. 아마 기숙사를 2기숙사에 계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1기숙사였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왜 모르지? 저 방에만 있었어.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무튼 네. 거기 이렇게 테이블 동그란 원형 테이블이랑 의자 4개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게 한 4세트 정도가 있고 지금은 코로나 초기에 잠깐 뺐다가 최근 다시 꺼냈는데 네네. 얼마 전에 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난 여름에 갔나? 그랬는데
송도를. 아, 정말요? 거기서 화개 먹었어. 화계라는 말도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아무튼 와, 근데 저는 네, 그거는 아무튼. 그 당시엔 잘 안 먹었어가지고.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술을 마십니다. 술을 어떻게 네. 마시냐? 술을 어떻게 마시냐? 이제 편의점에 가서 안주거리를 사가지고요 와서 그쵸. 먹는데 당시 CU였죠? 문제는 술을 어떻게 먹냐? 어? 당시는 과일 소주가 유행하던 시기였어. 와, 저 소름. 그래서 양손에 석류 소주 2병이랑 블루베리 소주를 2병을 들고, 그러니까 둘이서 마신다고 해봐요. 저는 소주 4병을 들고 제 옆에 있는 친구는 맥주 4캔 10,000원을 딱 사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와서 거기 딱 앉는 거죠. 그리고 잔도 없이 그냥 그 막 소주를 막 병째로 막 마신 거예요. 그 당시에. 잔도 없이? 네. 잔 사면 잔이 돈이잖아. 아, 그쵸. 사실 잔 한 또- 팩 살려면 그 막 1,200원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쵸. 사실 저희 때만 해도 1,200원이면 과자를 한 봉지를 살 수 있었던 돈. 소주를 한 병을 사지. 아, 그랬나요? 예. 소주를 한 병을 더 마실 수 있는데 누가 그걸 종이컵을 삽니까? 그쵸. 그냥 입 대고 조금씩 마시면 되니까. 네.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생활을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정말 그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 게 네. 그 제가 아는 벤 씨는 아까 네. 말한 것처럼 사실 되게 정제된 잘 갖춰진 근데 저 술 개 마셨는데. 정말요? 네. 영어로 하면 well mannered 된 어, 콜린 퍼스였는데 술 개 마셨죠, 저. 알고 보니 성룡이었다. 네, 알고 보니 성룡이었다. 치권의 성룡이었다. 직원의 성룡이었다. 치권의 성룡이었다. 그래서 장르가 완전히 바뀌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게 재밌게 사셨네요. 왜냐면 저는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그쵸. 너무 재미없게 살아서 재밌게 살았죠. 재밌게 사셨네요. 그거랑 관련된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상뿐만이 아니고 막 네, 동아리방에서도 먹고, 그쵸. 뭐 기숙사에서도 몰래 먹고 사실 저는 그쵸. 그랬어요. 사실 다 그랬는데, 좀 알지만 이제 예. 봐주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우리는 밤새 놀고 싶은데 아, 기숙사 밖에서만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얼어 죽죠. 춥거든요. 아니요, 간척지여서. 그런 것도 신경이 없어요. 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통금이 제 기억으로는 1시, 12시부터 뭐 7시까지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닌가 4시까지인가. 제 기억엔 2시, 5시. 2시, 5시? 맞아요. 그랬던 것 같다.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저희의 방법 중에 하나는 1시 55분에 기숙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통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통금을 맞춰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3시간 타임어택으로 있다. 타임 어떻게 할 필요는 없죠. 들어가는 건 이제. 나가는 건, 나가는 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2시가 넘어가면 못 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아까 말한 뭐 보드게임 동아리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다른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십니다. 그 보통은 보드게임 동아리방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밤을 새다가 술 좀 마시다가 보드게임 하다가 산책 좀 하다가 밤 산책이 되게 하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밤 산책을 막 빙빙 돌다가 막 그러다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되게 웃겼던 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금이 살짝 지났는데 네. 이제 저희 A, B, C 동이 같은 건물에 있어요. 그쵸. 그거를 이제 저희가 1기숙사라고 불렀죠. 예, 그랬는데 그 1기숙사에서 A, B 동에는 통금 시간에 경비분들이 보통 상주를 하는데 C 동 들어가는 게이트에는 잘 안 계셨어요, 당시. 오. 그래서 그때 기숙사를 통금실에 들어가려면은 먼저 문에다가 출입카드를 삑 한번 찍고서 문을 연 다음에 이제 스피드 게이트에 이걸 카드를 찍어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은 비활성화가 안 되고 스피드 게이트만 통금 시간에 비활성화가 돼요. 맞아요. 왜냐면 통금 시간에도 긴급한 일이면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랑 이제 아까 그 인문학 동아리 저 열심히 하던 친구 D 씨는 통금이 살짝 지났을 때 몇 번 기숙사를 들어간 적이 있고, 통금 시간 이후에 기숙사를 나온 적도 있는데 어떻게 나가냐? C동으로 간다. 스피드 게이트가 좀 높아요. 지하철역 게이트보다 높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했냐? 뛰어넘습니다. 이걸? 파쿠르를 합니다. 이걸? 네.
손을 양쪽에 짚고 점프를 해서 발을 샥 스치게 한 다음에 넘어가요. 근데 그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높이거든요. 네. 가끔씩 보면은 스피드게이트 깨져 있는 일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했던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통금 전에 나가기를 주로 하고 통금 후에 나가거나 통금 후에 들어올 때는 이제 스피드게이트 뛰어넘기를 하는 그런 때였다. 근데 저 기억나는 건데 시험 기간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지정한. 예. 그때는 그게 없었던. 아 맞아. 그때는 통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보통 이제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기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저는 되게 심성이 겁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그 기회를 누려본 적은 없지만. 저는 이제 심성이 시험 공부를 잘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근데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저 학점 되게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저 시험 공부라는 거를 진짜 거의 못. 약간 그 집중력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진짜요. 왜냐면은 저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커피를 내려요. 네네. 공부를 하려고 앉아요. 다른 거 작업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등을 돌려가지고 PC를 켜요. PC를 켜가지고 딱 파일을 열어요. 네. 열고 나니까 내가 빨래를 돌렸던 게 기억이 나요. 빨래를 널러 가요. 빨래 널고 나오니까 뭔가 허전해요. 이를 안 닦았어. 이를 닦아요. 이를 닦고 나오고 보니까 이제 바닥에 먼지가 보여서 먼지를 청소를 해요. 청소기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먼지들이 또 이제 테이블 위에 먼지들이 보여서 그쵸. 또 행주로 테이블을 닦아. 그러고 나면 커피가 식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다시 이제 커피를 끓이러 뜨거운 물을 끓이러 나가요. 뜨거운 물 끓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씻지 않았던 커피포트가 보여. 그걸 또 씻어. 그러는 데에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이제 벤 님이 정말 그 2023년에 맞는 인재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채용 공고들을 보면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사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멀티태스킹이 맞나요? 근데 그게 딴짓도 좀 궤가 다릅니다. 그렇다. 커피를 끓였는데 눕고 싶다. 아니면 유튜브 뭐 나왔는데 카톡 볼래 이런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그것도 다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딱 앉아가지고 아까 말했던 커피포트를 닦았어요. 네. 이제 진짜 앉아야 돼. 근데 공부하려고 보니까 음악을 좀 틀어야 될 것 같아. 음악을 틀려고 컴퓨터 다시 킵니다. 아까 열어놨던 파일은 지금 신경도 안 써요. 오후에 해야지 이러고 이거 다시 꺼. 그리고 그거 하다가 카톡 알람이 와 있잖아요. 그쵸. 카톡을 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다 보면 이제 6시간쯤 지나요. 네. 그래서 원래 아침 9시에 시작했던 공부는 오후 3시 정도가 됐네요. 근데 오후 3시가 됐다. 이제 운동할 시간이 됐네. 네. 운동을 갑니다. 네. 들어옵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7시가 됩니다. 밥을 먹고 나면. 그렇죠. 그럼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열어놨던 그 파일이 마감이 급하다.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를 이제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아침 11시에 시작하는 오후 11시에 시작하는 재밌는 일들이 생긴다. 그런 거죠. 아마 이거를 이제 듣게 되실 분들이 많이 공감들 하실 것 같아요. 그쵸.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되게 오히려 정말 이상하고 공감이 안 되는 건 커피를 끓였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커피를 마셨다는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나요? 와 잠깐만. 대박인데. 보통은 커피를 다 마시는데 한번 그런 적이 실제로 있어요. 커피를 마시다가 반쯤 마시고서 식었는데 안 마셔가지고 한 사흘 후에 다시 커피가 있더라고. 커피잔을 씻으려고 보니까 한 번 있어요. 한 번. 많지는 않고 한 번. 근데 이제 송도 때는 그러지 않았다. 송도 때는 집중력 있게 1시 55분을 딱 맞춰서 기숙사를 나가고. 그때는 목적 지향적이었다. 그쵸. 그때는 목적이 확실히 지향적이고, 왜냐면은 이제 청소, 네. 뭐 작업 이런 것들은 도파민을 분비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은 이제 도파민의 대용품을 계속 머리에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마약 중독된 생쥐처럼. 그 실험 있잖아요. 전기 충격해가지고. 아니요, 그 실험이 있어요. 그 쥐가 있는데 네, 그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마약성 진통제 중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랑 관련된 실험이었는데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쥐한테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물 아, 네. 그 급수기를 하나를 주고 그냥 물급수기를 줘요. 그러면은 그게 혼자 사는 쥐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 약 들어있는 물을 계속 마셔요. 아, 그것만 하루 종일 마셔요. 네네. 다른 뭐가 있어도 안 보고.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놀 것을 줍니다. 이웃들을 줘요. 이웃들. 아, 그러면은 공동체. 한 번 그 마약성 물을 먹어도 다시 그걸 먹지 않고 그냥 물을 먹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거는 나한테는 밴님은 공동체랑 같이 먹었다. 마약성 물을. 나한테는 마약이 공동체였다. 공동체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저의 성도는 어쩌면 이제 전쟁터가 아니었나. 아, 네, 전쟁터가 아니었나. 아니죠. 저는 전쟁터라기보다는 그 수험 생활이라는 전쟁을 끝나고 아, 치료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저는 막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이제 오후 1시에 저희 그 송도 시내 이화주막이라는 술집이 있는데 네. 거기가 보통 미팅하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오후 1시에 거기서 미팅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른 시간이네요. 네, 소주 2병 땡긴 다음에 바로 수업 들어갔어요. 미팅을 하시고 수업을 두 병은 들어가셨다. 아니겠죠. 뭐 한 병 마셨겠죠. 근데 뭐 여럿이서 2명 정도 먹었겠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 어, 그리고 땡기고 수업. 막 그거 있잖아요. 저희 학과 사람들끼리 도서관 뒤에 모여가지고 노상으로 막걸리랑 소주 마시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이 창문 열고서 막 시끄럽다고 뭐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그렇게 이 혈기왕성한 싸움터 같은 아, 삶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약간 택시 드라이버에 나오는 것처럼 네. 전쟁을 겪고 나서 그 전쟁이 몸 안에 밴. 그렇죠. 이제 그 전쟁이 몸에 밴 그 원동력으로 그래서 밴인가요? 그런 건가요? 저는 이렇게 배는 거 아닌가요? 그 아, 배는 이제 밴댕이 할 때 밴이고. 아, 그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베어버린. 그치. 베어버렸다. 그죠. 나의 그 마약을 베어버렸다. 아, 이제 끊었다. 끊었나? 오케이. 오케이. 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스피드 게이트를 깨고 뛰고 하면 보통은 벌점을 받아요. 맞죠. 놀라고요. 저는 그런 걸로 벌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이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신 뜬금없는 걸로 벌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래서 거? 퇴사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직전은 아니고 아마 제 기억으로 20점인가 30점이 퇴사 점수거든요. 네네. 20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벌점을 15점을 받았어요. 어떤 걸로 받으셨죠? 그게 이성방 출입이랑 아. 뭐 타인방 출입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 사연이 좀 기구합니다. 어머나. 저는 그냥 네. 방에서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뗀다 같이 그다가 과동기 한 분이 갑자기 방문을 하셔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그 사감이 들어오셔가지고 벌점을 갑자기 15점을 확 때리셨는데 아, 정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딱 돌아가지고 기숙사에서 막 통금 이후에 안 나가고 이전에만 나가고 그랬죠. 전 이건 또 처음 듣네요. 이후에만 안 나오고 이전에만 나간 게 핵심입니다. 이후에는 안 나오고 조금 자유의 스케일이 축소됐지만 하지만 더 좋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다. 그러니까 아예 기숙사에 안 들어가는 거죠. 밤 시간에는. 그냥 우리 그냥, 부딪히지 말자. 그냥 이제 신촌 내에서 무대가 넓어지셨네요. 서울에서 안 돌아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는 캠퍼스가 인천이랑 서울 두 곳에 있으니까 그렇죠. 광역버스를 타잖아요. M버스를 타잖아요. 추억의 엠버스. 그 M버스 우리 때는 참 좋았던 게 지금은 그게 없는데 우리 때는 M버스 티켓을 줬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M버스 티켓을 받으면 공짜로 그걸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2,000, 3,000원 내고 타야 한단 말이죠. 그게 저희가 학교 재학 중일 때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죠? 맞아. 우리 2학기 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 그걸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랬는데 맞죠. 그랬죠. 그래서 셔틀이 되게 중요해졌었는데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제 밤까지 서울에 남아가지고 술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은 광역버스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철칙 같은 게 있었죠. M버스를 탄다라는 것은 첫차 또는 막차를 타는 것이다. 알파 아니면 오메가다.
그러니까 일단 막차를 타려고 노력은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막차 시간이 넘어갑니다. 아,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첫 차를 타야죠. 그렇죠. 수업을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엠버스는 첫차 또는 막차다라는 그런 지론이 있었죠. 실제로 이제 막차를 대부분 탔고 첫차를 탄 적이 많았는데 이제 첫차를 타기 시작하고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숙사에서 통금 시간에 나가면 안 되게 됐든 벌점이 쌓인 이유가 아닌가. 예. 이렇게 된 거? 아예 들어가지 말자. 지금 벤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떠오른 말이 있어요. 예.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 그렇죠.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 방금 너무 소리가 컸네요. 예, 또 그런 다른 거죠. 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비록 내가 기숙사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문이 닫혔지만 일탈의 문이 닫혔지만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문이 열린다. 오히려 일탈하지 않음이 일탈인 삶. 그렇죠. 그게 멋있다. 변증법으로. 예, 그게 참 멋있다. 멋있지 않죠, 사실. 그게. 아니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그게 그 시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시기에만 할 수 사실. 있는 일이었던 그쵸. 것 같아요. 라고 하기에는 지금도 저는 심야버스로 집에 들어올 때가 하지만 이제 아까 말한 그 에휴. 생쥐 무리들과 지금 이제 다른 생쥐 무리들 또 있으신가요? 다른 생쥐 무리들을 옮겨왔으니까 지금 저는 오케이. 그때 만난 사람들이랑은 잘 안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니까 생쥐 무리가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핀을 핥고 있는 쥐들이다. 여전히. 네. 어쩌면 더 심해졌다. 질적으로?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정말 제가 보았던 벤님의 삶과 실제 삶은 네. 꽤 다르다. 생각해보면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군가랑 어울린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뭔가 내가 바라는 종류의 자극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모르핀을 좋아하는 쥐들은 모르핀을 좋아하는 쥐들과 어울리고 알고 보니 내가 뭐 이제 메스암페타민을 좋아하는 쥐였다라고 하면 또 제가 메스암페타민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그렇죠. 그거죠.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비유다. 그러니까 비유다. 이게 가령 뭐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이런 그렇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호식품을 좀 더 이제 예. 명확하게 얘기하기 사실 위한. 기호식품뿐만 아니라 뭐 음악이나 게임 같은 것도 그쵸,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취향. 게임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어울리고 그렇죠. 그렇게 내가 메스암페타민을 좋아하는 쥐다라고 하면 메스암페타민을 좋아하는 쥐와 어울려. 또 내가 이제 그 쳇바퀴를 좋아하는 쥐다. 저는 쳇바퀴를 좋아하는 쥐랑 그쵸, 어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숨어져 있는 나의 그 어떤 그 쾌감의 취향 좀 딥해지네요. 이라는 것을 그쵸. 이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음. 딥해지게끔 계속 그렇게 이제 쥐떼들의 무리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모이고 그렇죠, 술 좋아하면 그렇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죠. 뭐 담배 좋아하면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뭐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저는 이제 성장해 왔다. 네, 송도로부터 성장해 왔다. 나머지 송도가 키운 8알에서 이제 나머지 2알을 키워 나가시는 중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110kg가 되나요? 꼭 이렇게 정량적인 지표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랬습니다. 뭐 이런 송도였고 그러니까 저의 송도는 어떤 송도였냐? 이렇게 한 줄평. 한 줄평. 나의 송도는 모르핀 물을 마시는 쥐들이었다. 전 정말 아까 계속 말하지만 놀라워요. 예. 확실히 같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도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철학이라는 모르핀 물을 핥아대는 쥐떼들 속에서 그렇죠. 그런 거죠. 지적 탐구를 그렇죠. 갈망을 지적 했었던. 탐구라는 그 모르핀 물을 핥아대는 쥐들이었다. 쥐적 탐구인가요? 쥐적 탐구죠. 그렇죠. 좋네요.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게 송도 생활이 잘 끝이 났고요. 거의 비슷한 템포로 비슷한 일들만 있으면서 송도 생활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마지막 날이 12월 뭐 20 며칠에 퇴사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 그쵸. 기말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요. 그때 약간 좀 기결로. 뭉클하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이제 그쵸. 1년 내내 살았는데 이렇게 꼼짝없이 모르핀 쥐떼들을 버리고 서울로 가는. 말씀하세요. 네, 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서 1학기 때 이제 짐을 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해리포터가 떠오르면서 그쵸. 그 해리포터에서도 짐을 빼는 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 그런 기분을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게 기숙사에서 많이 들죠. 그쵸. 기숙사가 그런 걸 유난히 그런 정치를 들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촌으로 갔고 좀 여기 대본에 써놨지만 좀 웃긴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그래서 신촌에 그러니까 송도에서 삶을 그만두고 삶을 그만두고 좀 말이 이상하네. 신촌에서의 삶이 송도에서의 삶이 끝난 뒤에 서울로 가는데 기숙사로 입사를 해야 되는데 기숙사를 바로 가진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에어비앤비에서 살았어요. 정말요? 어쩌다 보니까 텀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네요. 별게 없네. 별거 없습니다. 아무튼 인터미션처럼 아무튼. 에어비앤비에 있었다. 그래서 저는 모르핀 물 마시는 쥐떼 속에 쥐 한 마리. 송도는 나에게 쥐굴이다. 시궁창. 아니죠. 시궁창 맞는데 그래서 닌자 거북이처럼 새롭게 태어난 것 같고 그 확실히 어느 정도는 그 신촌에 오셔서 이제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불구하고 활동하는 걸 보면 정체성이 확실히 좀 굳어졌다기보다는 형성되었다. 맞아요. 신촌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더 물이 오르기 시작했다? 물이 올랐다 아니고 송도에서는 살이 올랐고 그렇습니다. 계속 오르네요. 계속 올라가는 천국에 다니네요. 좋습니다. 올라가는 송도. 바벨탑 같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구라트군요. 지구라트. 송도 벤님의 송도 생활은 즐거웠고 다양한 체험들을 하는 어떤 곳이었다. 정말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런 조의 송도. 또 그립네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리웠던 적은 없는데 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송도랑은 좀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 얘기가 겹치지도 않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죠. 뭐 끝나는 인사 안 하나요? 이제 에피소드 1을 끝인사나요? 끝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저희가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하다가 그냥 잘 끝내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말을 막 하다가 그냥 페이드 아웃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성의 없네. 오프닝 시퀀스를 다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한 이쯤에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쵸.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